네, 국내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극에 달한 공포감을 갖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서 더 좀 미국보다는 더 흐름이 더 좀 심각하게 좀 흘러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3%나 넘게 떨어졌다는 얘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러면은 보통은 이제 좀 주가가 좀 다시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4천억 위안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치면 한 73조 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다지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포감이 극에 달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또한 뭐 한 3% 이상 하락 마감하였고요. 홍콩이랑 니케이도 전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또 하락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의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그게 좀 달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매도세가 다시 또 다른 매도를 부르는 좀 이렇게 투매 현상까지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1850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장 초반에는 186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또한 뭐 최장기 연속 매도를 좀 기록을 세우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그게 좀 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식료품 섹터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약세장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간밤 흐름을 점검해 봤을 때는 일단 유가가 좀 반등에 나서면서 우리 증시 역시 좀 매기가 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간밤에 상당히 힘이 강했었거든요. 이런 영향들 좀 단기적으로 나타날까요? 네, 그럴 것으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전 세계가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반등이 조금은 애매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중요한 자리에서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1차적으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현재 종목들의 하락폭을 봤을 때는 뭐 지수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이 같이 좀 하락세를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그런 종목군들에서 바닥 잡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PBR 기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PBR 기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 붕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공포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현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 하락 같은 경우도 한 26불부터는 저항이 굉장히 세게 올 것으로 좀 판단을 했는데 어제 한 29불까지 다시 또 급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세장은 좀 지속된다고 보지만 다만 뭐 저점을 좀 다진 상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급등으로 해가지고 급등 단기 반등을 좀 예상을 하기보다는요. 일단은 저점을 어느 정도 좀 다지는 저점만 좀 높여가는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럼 중국 영향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렇게 부양책의 어떤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밀리게 된다면 우리 증시도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중국 시장이 오늘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했을 때는 한국 시장도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뭐 일단은 유가 자체가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 대비 심하게 굉장히 좀 반응을 했다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서 트레이더들의 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뭐 극에 달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투매 물량 출회 시 좀 매수하는 것이 어떻겠든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약세장에서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주가 지수와 연계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매도가 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가 어떤 지수에 따른 흐름을 좀 잘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세장의 움직임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나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글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33거래일까지 갔습니다. 지금 뭐 크게 뭐 좀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도 역시 그래서 가장 좀 최장 매도 거래일을 좀 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좀 흐름은 우리 증시 당분간 좀 힘들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바닥은 잡아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일단은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가에서의 반등이 먼저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전제 조건이라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었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으로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이란 쪽에서 뭐 유가 쪽의 움직임을 좀 변동할 만한 좀 어느 정도의 화해의 제스처를 좀 나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마지막 희망의 한 줄기가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이제 유가가 한 10불대에서 반등을 할 때도 화해 제스처가 좀 나오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거의 한 달 만에 2배 이상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시고 유가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간다. 그리고 오페크 국가들이 좀 굉장히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려는 있습니다. 그 강한 힘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여부는 또 한 번 유가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관련한 이슈와 추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